우리가 누군가를 평할 때, 저 사람은 참 친절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속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러고 나서 되돌아보면 우리를 속이고 사기친 사람들은 다 친절했어,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친절이라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야. 친절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지. 자, 우선 친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해타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친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노림수, 이해타산을 위한 거짓 친절이 있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일본에서 아주 역사가 긴 그 유치원, 대형 유치원에서 새롭게 원장을 뽑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모했고, 그 중에 최종 그 면접자 5명이 그 어느 날 아침에 그 최종 면접을 보러 면접장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5명의 최종 면접자 중에 1명은 면접 시간에 늦게 왔어요. 그리고 그 1명은 다른 4명의 최종 그 후보들이 교육학 박사, 유치원 원장 경험, 되게 많은 분, 그런 아주 실력 쟁쟁한 사람들인데 그 5명 중에 유일하게 최종 면접에 지각한 그 분은 전업주부였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경험도 거의 없으신 분이.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 여자분이 전업주부가 그 유치원의 원장으로 발탁이 된 거야. 합격을 한 거야. 그 배경 이야기는 이래. 결국은 합격됐지만 지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부, 최종 후보자 중에 1명인 그분이 늦게 된 이유는 그날 최종 면접을 보러 가는데 그게 2층에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으로 돼 있는데, 근데 그 2층 면접실로 가는데 그 아래층 계단 뒤쪽에서 어린 아이 하나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우는 아이한테 가서 야, 왜 그러니 하고 울음을 달래고 멈추게 하고 그러고 올라가느라고 지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는 아이는 그 유치원에서 거기에 심어둔 연출이었어.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은 그 아이가 울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도 못했거나 알면서도 이거 내가 지금 최종 면접으로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면서 그냥 올라갔던 거야. 생 텍쥐베리라는 프랑스의 국민 작가 같은 그 유명한 어린 왕자도 쓰고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이런 한 줄이 있대요. 그거를 나는 그 다른 책에서 인용된 걸로 읽었는데 그건 이거야. 내가 지금 잘 기억을 해보자면 어린아이가 벽에 기대어 울고 있다. 당신이 거기 이제 지나가면서 우는 아이를 옆을 지나가면서 그 우는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 아이는 당신의 뇌리 속에서 영원히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참 인도주의적인 멋있는 얘기야.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나의 친구나 나의 가족,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 누가 내가 알기에는 평소 항상 친절한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때 우연히 그 사람하고 같이 식당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아니면 어느 빌딩에 들어갈 때 빌딩의 수위를 대하는 태도 같은 걸 볼 때 우리가 문득 좀 그 사람의 친절성에 대해서 평소에 친절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던 거에서부터 좀 잠깐
놀라는 때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식당 종업원이나 뭐 빌딩을 들어갈 때 수위 이런 분들을 인간 대접을 제대로 안 하거나 그분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아무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때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잖아. 자기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울의 종로구 광화문 세문안로 거기에 흥국생명 빌딩 앞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거대한 조각품 그리고 움직이는 조각품, 움직이는 최고의 조각품이 서 있어요. 동유럽 출신의 조나탄 브롭스키라는 아주 세계적인 명성의 조각가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서울을 끌어들여서 뭔가 남겨놓게 하잖아. 그래서 흥국생명 빌딩 앞에뿐이 아니라 서너 곳 다른 데도 아주 인간애가 깊이 묻어나는 그런 작품들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흥국생명 빌딩 앞에 있는 거는 망치질하는 사람, Hammering Man이라는 거대한 조각인데 이게 움직인대요. 솔직히 나도 인터넷으로만 봤고 서울에 갔을 때는 그걸 몰랐기 내가 10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직접 가서 내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어. 자기가 지금 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좀 알아보면 그분의 다른 조각상들은 또 어디에 있는지도 자기가 알 수 있을 거야. 이 사람 얘기를 내가 꺼내는 이유는 이분이 서울에 와 있을 때 어느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한 줄이 오래전인데 아직도 내 뇌리에 기억이 나서 자기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유명한 세계적인 조각가 조나탄 브롭스키가 이분이 어려서 이제 자랄 때 자기 부모하고 같이 뭐 형제들도 있었겠지. 같이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이제 길을 지나갈 때 근데 길 거리를 쓸고 하는 도시 환경 미화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자기가 부모님한테 그냥 불쑥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 참 저분들은 이렇게 그때가 아마 추운 때였는지 이렇게 추운 데서도 저렇게 이렇게 떨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를 이 브롭스키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껴서 부모님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대. 너는 항상 기억하거라. 저런 분들처럼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아무 인정이나 고마움을 받지도 못하고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환경이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란다. 라고 부모님께서 얘기해 주셨다는 거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마 길을 가다가 아이가 저 길거리에서 이렇게 춥게 고생하는 환경 미화원을 보면서 뭐라고 하면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대답하겠지. 야, 너 별걸 다 신경. 네 공부나 잘해. 네 공부나 잘해.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내가 매일 받는 이메일 중에 하나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인데 거기에 바로 며칠 전에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의 인용문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또 자기랑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아름다운 세상 며칠 전에 받은 거 그걸 그냥 그대로 이건 내가 앞에 갖고 있으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자기에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세뮤얼 존슨이라는 분이 하신 얘기래. 어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렸다. 내가 한 10여 년 전쯤에 계약 일로 서울에 나가서 1년 반을 살았는데 남부 순환로 거기 길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사당역 근처였어요. 근데 그때 내가 서울에서 받은 인상 중에 깊은 인상 중에 하나만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하도 이렇게 몸에 뱄기 때문에 나는 내 자랑이 아니고 내가
차를 탈 때도 뭐 친구나 여자친구를 먼저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서 운전석에서 타는 그런 버릇이 옛날부터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는 그런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니까 그래서 그런 몸에 배인 것 때문에 서울에 나가서 내가 무슨 뭐 식당이나 백화점이나 하여간 어디 건물을 들어가거나 할 때 내가 눈으로 다가서 문을 잡고 열을 때 마침 내 왼쪽이나 오른쪽 바로 뒤 뭐 이런 때 어떤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 나도 모르게 몸에 버릇이 됐기 때문에 문을 잡고 서 있게 돼요. 그분들 먼저 들어가시게. 그러면 가령 내가 문을 잡고 있을 때 10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중에 내가 문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모를 정도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한 반 이상이고 그중에 그냥 목례로 눈으로 까딱 감사하다는 표시를 하는 사람이 한 두세 분, 그리고 입으로 thank you, 여기처럼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문을 들고 있다가 굉장히 기분 찝찝해지는 거 있지, 무슨 내가 도어맨 된 것 같은. 어느 사회나 순수한 친절 혹은 의도가 있는 친절, 그런 사람들이 다 있겠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채널이니까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아무 이해타산 없는, 계산 없는 친절, 그거를 random kindness라고 그래요. 친절은 kindness 아니야, 명사로 하면. 근데 그 앞에 random이란 말이 붙어. R-A-N-D-O-M, random. random은 뭐 무작위, 뭐 하여간 불특정,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얼굴 모르는 사람, 다시 내가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아무 계산 없이, 이해타산 없이 베푸는 친절.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내 갈 길 가는 거야. 그걸 random kindness라고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산 없이 친절을 베푸고 잊어버리는 사람, 더 이상 생각지도 않는 사람,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사람, 또는 치밀한 계산하에 친절을 베푸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앞에 인용했듯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 인격, 성품, 인간성, 이런 거를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 새로운 애인을 사귈 때, 하여튼 어떤 사람의 그 진정한 내재한 본질적인 가치관, 인격, 성품, 인간성, 이런 걸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언뜻 눈여겨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나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자주 베푸는가? 아니면 택도 없이 내가 그 사람을, 내 아는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단골로 미국에서 얘기해. 자기가 단골로 다니는 고급 식당. 그래서 가기만 하면 웨이터들이, 웨이트리스나 웨이터들이, hi, Mr. Kim, 뭐, 이러고 아부를 떨고 이러는 자기 단골 식당에 가면, 팁을 20%, 30%씩 줘요. 그런데 자기가 다시는 안 갈 식당, 어떻게 갑자기 배고파서 들른 이런 식당에서는 1불, 2불의 팁을 아끼는 걸 본 적이 있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야. 내가 가족이 많으니까 내가 누구를 지칭한 게 아니니까, 흠잡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알아보는 척도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척도로도 나의 진정한 가치, 가치관, 인격, 성품, 인간성을 그걸 가늠해보는 척도로서 나는 다시 안 볼 사람에게 친절한가? 계산 없이, 이해타산 없이 친절한가? 아니면 나의 모든 친절은 전부 치밀한, 하다못해 무의식적으로라도 계산과 이해타산이 깔린 것인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 또 귀한 시간 저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잘 지내시고 바이.